검찰이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서 범죄 수사에 필요할 때 지방본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그리고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그러면 약간 강제성을 법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는 직접 수사인데, 외국에는 다 직접 수사가 모법에 명시된 데도 있고 직접 수사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있다. 네, 그를 통해서 자 고소고발 타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있을 때는 고소고, 고발은 범죄를 인지했을 때 고발이거든요. 그것도 사건 기록, 변호사를 동원해서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검사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검사가 직접 고소 고발을 경찰에 접수를 하는 것이죠. 당사자였을 때는 해당되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개인정보라 했을 때 이렇게 검사에게 제출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이게 해당되는 검사가 고발을 할 수 있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소명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 게 우리가 경찰 자료가 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안 남겨줄 때는 강제성을 띠게끔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협조 요청,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그래서 정보 요청을 했는데, 좀 뜨면 그 주요 증거는 사실상 CCTV 아니면 CCTV 경보경이고, 지금 개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계좌 같은 거 정보 요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사건 당사자가 검찰에게 제공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는 자신의 고소 고발을 갖다가 고발을 먼저 하고 사건 당사자가 돼가지고 경찰이 갖고 있는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검찰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네, 기소를 할 수 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어떤 경찰에 대해서 직접 기소할 수 있느냐? 그럼 해당되는 시민단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고발을 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범죄가 뚜렷하다. 개인도 지금 일일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사건 당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말씀, 이게 범죄를 이게 구성이 된다 했을 때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 영상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확보를 해야 돼.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그래서 내가 범죄를 갖다가 여기저기 계좌번호를 안다. 계좌번호 알거나 내가 돈을 보냈다. 내 통장에서 이랬을 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 통장을 보면 이렇게 내 통장을 먼저 제공하면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고발이 가능해요. 사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내 블랙박스에 찍혔다, 사실은 갖고 있다, 이랬을 때도 고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새 보면은 저기 집안의 CCTV나 건물의 CCTV도 3개월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져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데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CCTV를 하는데 그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라로 가니까요. 정보 저장이 테라로 가기 때문에 3개월 보통 넘게, 1개월마다 경찰은 사건 수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건 여기서 개인은 3개월 넘게 이것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보통 넘어요. 3개월 넘게. 그렇다.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이 필요할 때는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심사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그래서 검찰이 직접 지금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경찰관이 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어떤 국회에서 압수수색할 때는 사전 자기네들이 증거 119도 그러거든요. 자기네들이 증거 영상을 찍어요. 왜냐면 그게 그래서 강제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면 서복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100% 찍게끔 해서 이렇게 위법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이렇게 내부나 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할 때 자료를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압수수색 목록에 대해서 번호를 1년 번호를 매겨서 넘어서 총 몇 건 정도 박스로 됐는지 그래서 공개를 했을 때 여러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조직적으로 어떤 데서 이게 짜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 경찰관이 다 인지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끔 하면 컴퓨터로 기록을 남겨서 목록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정보 공개를 검사가 요청을 하거나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강제적인 거고 정보 공개는 협조적인 거고 공식적인 어떤 이런 것을 정보 공개 요청을 따라서 하고 정보 공개 요청을 사건의 당사자가 자신의 고발의 당사자가 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경찰 내부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사건이 축소가 되어서 누락을 하거나 이러면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고발을 하거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경찰관한테 비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검찰이 완전히 죽었냐 그러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아직 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에 이렇게 상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불편하지만 정보 공개 요청 사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고발을 검사가 직접 하고 고소장을 이렇게 해당 당사자에게 제출을 어떤 사람이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를 좀 얻거나 그 사람이 이게 사건을 이게 우리 이렇게 축소하더라 그래서 검찰에 자기 경보가 이렇게 있는데 계좌에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수사 안 하더라 그러면 그렇죠 이거 저 직무유기에 해당하게 사건 축소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네네. 또는 적극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 혐의를 인지했을 때 검찰이 그것을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사건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다. 그래서 그 경찰에 이렇게 자료를 안 넘겨주더라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정보를 경고해서 주는 것.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고발을 시민단체나 검사가 해서 정보를 공개를 요청한 사건의 당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계좌 기록, CCTV 가능한 모든 통신 기록 이런 걸 하거나 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경찰이 내부적으로 숨기면은 검찰도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직접 수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속인다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검찰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고발이 좀 불편은 하겠죠. 고발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강제 압수수색 영장을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강제적으로 그 자료를 얻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고자 할 때 법원이 수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법원이 협조를 해야 돼. 압수수색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사에게 은행에 대한 계좌기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건 기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고발을 했다 했을 때 그걸 기초로 자료를 얻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요청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철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검찰이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그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수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먼저 이렇게 검사도 요청할 수 있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고발의 당사자가 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복 연결을 요청하거나 강제적인 압수영장을 그 상황에서 입법사에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소를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찰에 대해서나 어떤 누구에 대해서나 사건을 인지했을 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보 공개라는 방법 또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정보를 줬을 때 자기가 고발의 당사자가 되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수행을 할 수 없지만 경찰관이 압수수색 그걸 여기 은행에 대해서 계좌 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을 청구를 하면 그 필요하다 기소에 그러면 이제 은행이 그 판사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허용을 하면 그렇죠 그것을 정보를 요청을 하면 되고 통신사가 됐든 누구든 요청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고발의 당사자가 되거나 압수수색에 있어서 우리 영장 청구할 때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갖다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영장을 받았다 그러면 해당되는 기관에 그것을 요청을 하면 그쪽 기관에서 직접 가서 수사는 그렇지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내주면 된다. 거기서 기관에서 경찰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내주게 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은행, 통신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주게 할 수 있다. CCTV 기록도 그러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CCTV에 찍혔다 그러면 저기서 협조 요청을 통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해서는 자기가 남의 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을 통해서 그것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완전히 무력하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비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 기소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으며 경찰에 대해서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 되든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이론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되고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서 여기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갖다 직접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동영상으로 찍게 하면 직접 안 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료를 몸품목을 가져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다 찍게 해서 몇 박스를 가져왔는가 그래서 이 해당되는 박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것도 동영상 다 100% 찍게 하면 될 것 같은데